교수님이 정기 건강검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령대별로 권장 주기가 다를까요? 물론 좀 다르죠. 네. 사실은 좀 만성 질환, 질병은 전부 다 노화 관련 질환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이가 들으면서 잘 생겨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 때는 좀 주기도 좀 빨리 하고 한 1, 2년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좀 종류도 조금 좀 더 많이 다양하게 하는 게 좋고 젊은 시절은 꼭 해야 될 거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이런 거 하고요. 이런 거 가슴 엑스레이 정도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역시 저속노화가 트렌드라 그런지 벌써 3,000분이나 보고 계신다고 해요. 저도 네. 저속노화에 대한 영상이 알고리즘으로 정말 많이 많이 떠가지고 뜨죠, 요즘에. 하나 두 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관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교수님께서도 100세 건강 만들기는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이 정도 나이쯤에는 이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하고 생각하시는 나이가 있으실까요? 그거는 이제 밝혀진 바가 있는데요. 세포 노화는 30세부터 시작된다. 10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우리 다 넘었고 네, 이제 네. 이 두 분 아직 안 넘으신 두 분? 넘어서 큰일 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혈관 네. 노화도 그렇고. 그런데 저도 이렇게 젊으신 분들 이렇게 많이 보면요.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 밤늦게 그죠. 일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많고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런 건 다 좋아요. 이해는 되는데 네. 증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증상이 없는데. 나는 영원히 젊을 것 같고. 그렇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보면은 좀 위험 요인이라고 의사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왜 괜찮은지 아십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죠. 그 다음에 젊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이게 젊음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습관을 들여서 이런 것들 잘 관리하셔야지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드리죠. 그러면 많이 이해를 하시고 또 이렇게 따라오시고 그래요. 수면도 중요한 맞아요. 요소라고 말씀을 수면.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때문에 밤샘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럼 수면을 충분히 취했던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 간의 노화 속도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는 좀 어떤 노화 속도라고까지 이렇게 맞추기는 좀 어렵겠고요. 네. 어떤 수명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얼마나 사망률, 얼마나 이렇게 오래 사느냐, 요런 부분들은 있어요. 있긴 있는데 한 7시간, 8시간이 그 가장 좋은 거고 5시간보다 줄어들었을 때는 한 21%였던가? 그 다음에 10시간 넘어 자면은, 이게 또 너무 많이 자면 너무 안 많이 돼요. 자면 또 안 되고. 너무 자도 한 36% 정도 더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사망률이요? 예, 이걸 최근에 이렇게 서울대에서 예방의학교에서 발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좀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젊으실 때 너무나 이게 시간이 안 나는 걸 어떡하냐. 네. 이럴 때 방법이 하나 좀 있긴 있습니다. 이거 사망률 같은 게 뭐 우리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방법이 있긴 있어요. 이거를 모자란 잠을 갖다가 주말에 조금 보충해서 자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해소된다고 돼 있고, 그거 궁금했어요, 진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낮잠이에요, 낮잠. 낮잠. 괜찮아요? 낮잠도 많이 자면 안 되고 덜 자는 거는 한 30분 이내로 의자에서 이렇게 깜빡 존대든지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뭐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이런 건강 지표도 전부 다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가 제 얘기가 아니라 전부 다 연구 논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면 시간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 정말 이게 잦아도 그 좀 노화에 영향이 있을까요? 좀 도움은 될까요? 수면 시간을 많이 잤다 덜 잤다 왔다 이런다고요. 갔다. 왔다 좀 갔다 한다고요. 잦으면. 그래서 이게 그것도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총량 비슷하게 해서요. 밀린 잠을 갖다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좀 것처럼. 이렇게 주말 같은 때 조금 자주는 것도 그것도 괜찮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주말이라도 좀 자세요, 여러분. 너무 늦잠 자지 마시고 보충하는 거예요. 보충 정도로. 저도 주말에 몰아서 좀 자야겠네요. 그리고 요즘에 저도 또 궁금한 게 더 달고 더 짜게 먹는 그런 식습관이 이제 어떤 외식의 취향으로 자리 잡으면서 앞서 말씀 주셨지만 젊은 당뇨인, 뭐 좀 젊은 어떤 고혈압 환자 이렇게 좀 계속 네. 증가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저속노화가 트렌드가 된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참 다행이다라는 다행이에요, 생각도 들어요. 정말.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저속노화를 위한 그 식단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혈당 조절에 있는 것인데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 지중해 식단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식단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네.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 아까 뭐 네. 이렇게 어떤 좀 당뇨하고 관련돼서요 건강한 식단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것도 혈당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혈당 그러면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인슐린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 음식을 먹으면은 인슐린이 뭐죠? 이렇게 당분을 갖다가 세포 내로 이렇게 밀어넣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인슐린이 많아야 돼. 그래야지 간신히 들어가요. 혈당에 조절이 돼. 인슐린이 많게 되면은 세포 노화가 촉진돼요. 왜냐하면 그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세포를 갖다가 자라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 있어서 암도 생기게 하고 동맥경화도 생기게 하고 게다가 또 이렇게 인슐린 저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병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 음식을 갖다가 피해야 돼요. 단 음식을. 근데 왜 우리가 단 음식을 먹으면 행복할까요? 이렇게 뭔가 자꾸 행복하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단 음식 먹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옛날에 그 원시인들이죠. 이때는 척박한 땅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단 거가 이렇게 칼로리가 높잖아요. 그다음에 기름진 것도 칼로리가 높고. 그래서 있는 대로 자주 먹어야지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말이에요. 단 걸 먹으면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고 그러면 이렇게 단 거를 먹게 되는데 이것도 조금 습관, 그 입맛으로 조금만 습관하면요.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내가 나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채소 우작우작 먹고 이거 먹고 뭐 이러면 저는 사실은 그 샐러드 먹을 때도 이렇게 드레싱 안 섞어 먹습니다. 이게 기름. 와. 그것도 습관되면 괜찮아요. 그렇게 좀 인간미가 하시면 좋아요. 없으시다 정말. 지금 진짜. 수련산 도깨비님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맨날 저러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단 거 기름진 거는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소식 플러스 서식. 천천히 먹어야지 덜 먹게 돼요.